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빌라 단지,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새벽부터 눈을 뜨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박정숙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아침 식사 준비는 이제 그녀 몸의 일부가 된 듯했습니다. 강민 씨, 아침 드세요.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강민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어요. 71세의 나이에도 그의 얼굴은 학자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30년을 재직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이강민은 여전히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초청, 강연을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아, 벌써 아침이에요? 이강민이 부스스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셔야죠. 칠순 파티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강민의 칠순 잔치는 한 달 전부터 박정숙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학 동료들, 제자들, 친척들, 그리고 각계 유명 인사들까지 초대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박정숙에게 이 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남편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자 보람이었죠.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이강민은 신문을 보며 가끔 중요한 기사를 박정숙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늘 아들이랑 며느리 몇 시에 와요? 지훈이가 아침에 연락 왔는데 회사 일 끝나고 유리랑 같이 오후 2시쯤 온대요. 파티장 세팅도 도와준대요. 박정숙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아들 이지훈과 아들의 아내 최유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최유리는 시부모님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파티 드레스도 골라주겠다고 했어요. 참 며느리 복은 타고났네요, 우리가. 이강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유리는 정말 보석 같은 며느리죠. 식사를 마친 후 박정숙은 서둘러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미용실 예약이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박정숙은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칠순 잔치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동안 박정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3세 나이에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이강민과 결혼해 평생을 그의 학업과 경력을 뒷바라지하는데 헌신했어요.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낯선 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 시절 어린 아들 이지훈을 키우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사모님, 머리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 파티에서 제일 빛나실 거예요. 미용사의 말에 박정숙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러웠어요. 오늘만큼은 교수의 아내가 아닌 박정숙으로 빛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에 들러 테이블 장식용 꽃을 샀어요.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박정숙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분명 며느리 최유리와 남편 이강민의 대화였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왠지 모를 직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강민 씨도 저를 사랑하시죠? 얼마나요?
박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씨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다니. 귀를 의심했어요. 내 전부만큼, 내 인생에 남은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 이강민의 목소리는 박정숙이 결혼 초기에 들었던 그 달콤한 속삭임과 똑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박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아파트 복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잠시 후 마음을 다잡은 박정숙은 크게 현관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는 이강민 혼자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최유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다녀왔어요? 머리 참 예쁘게 했네요. 이강민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환청이었을까요? 유리는요? 방금 화장실에 갔어요. 좀 일찍 와서 파티 준비 돕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최유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머리 정말 예쁘게 하셨네요. 역시 미리 미용실 예약해드린 보람이 있어요. 최유리는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다 이지훈을 만나 결혼한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박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수상한 대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유리야. 덕분에 기분 좋게 머리했어. 박정숙은 미소로 답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오후가 되자 파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지훈도 퇴근 후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한 아들을 보며 박정숙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지훈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존경하고 닮고 싶어 했습니다. 이강민의 학문적 성취를 이어받아 경영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이지훈이 박정숙의 손에서 무거운 꽃병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효자 아들과 며느리, 존경받는 남편. 누가 봐도 부러워할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연회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교수 시절 제자들, 학계의 동료들, 친척들까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강민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정숙은 남편 옆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숙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다니. 이강민의 대학 동료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강민 씨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데 제가 당연히 해야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영상 상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지훈이 준비한 영상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이강민의 유년 시절부터 대학 교수 시절,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숙도 몇 장면 등장했지만 대부분 남편의 성취와 명예로운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강민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이 모든 성취는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지지해준 아내 정숙, 자랑스러운 아들 지훈, 그리고 이강민의 시선이 최유리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 박정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유리까지 우리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박정숙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파티가 마무리될 무렵 박정숙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도 코너를 돌다가 우연히 최유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박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숨었습니다. 최유리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숙이가 이런 파티까지 열어주니 더 미안하네. 이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재단 설립되면 모든 재산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엔 말을 마친 최유리는 이강민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누가 볼지 몰라. 이강민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박정숙은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강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정숙아, 이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이강민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박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날 만지지 마세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단호했어요. 최유리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어지러워하셔서 제가 부축하려던 참이었어요. 박정숙은 비웃음을 지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파티 중이에요. 돌아가서 손님들 배웅해야죠. 박정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강민과 최유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박정숙은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강민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정숙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박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강민이 불안한 듯 그녀의 반응을 살폈지만 박정숙은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정수가 아까 그건 정말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박정숙은 등을 돌려 누웠어요. 이강민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박정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의 결혼 생활, 그녀가 바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 며느리와 우리 아들의 아내와. 박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그러나 슬픔도 잠시 그녀의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배신으로 끝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인생을 돌려받아야 해. 박정숙은 눈물을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숙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어제의 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훈이네 오기로 했지? 박정숙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어요.
이강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파티 후 인사차 온대요. 그럼 특별히 맛있는 거 해야겠네요. 박정숙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이강민은 아내의 반응에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훈과 최유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왔어요. 최유리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파티 정말 근사했어요. 시아버님의 명성에 걸맞은 행사였어요. 박정숙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녀의 눈은 최유리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강민과 최유리가 나누는 시선, 의도적인 손 접촉, 모든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지훈아, 요즘 회사는 어때? 박정숙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불안이나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훈이도 알고 있는 걸까? 박정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의심을 떨쳐냈어요. 아들만큼은 이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지훈이 거실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동안 박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최유리가 도와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유리야. 넌 거실에 가서 앉아. 박정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유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무슨 일? 박정숙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최유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니, 그냥, 걱정 마, 유리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게. 박정숙의 말에 최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나가서 앉아. 곧 차 준비해 갈게. 박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유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박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이지훈 부부가 돌아간 후 박정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강민이 잠든 사이 그의 서랍과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을 믿고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던 박정숙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의외로 쉽게 알아냈어요. 이강민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통장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박정숙은 하나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통장이 눈에 띄었어요. 최유리와 이강민 공동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이걸 왜 숨겨뒀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통장에는 거액의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또한 서류 중에는 두 사람 명의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박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대로 정돈한 후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박정숙은 오랜만에 옛 친구 김미자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김미자는 현재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였습니다. 늘 바쁜 친구였지만 박정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시간을 냈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미자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2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미자는 여전히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박정숙은 수십 년간 자신을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나를 찾아? 박정숙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동안 완벽해 보였던 자신의 가정사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며느리와 박정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세상에, 정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야. 내가 평생 바친 모든 것이. 김미자는 박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봐, 정수가.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인간들에게 눈물은 사치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수야.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내 인생을 찾아와야 해. 박정숙은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평생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복수라는 단어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선 증거부터 모아야 해. 그리고 재산을 지켜야지. 김미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정숙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친구의 조언대로 그녀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숙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이어갔지만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미자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법적 자문을 받았고 이강민 몰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민은 박정숙이 그날의 일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듯 더욱 대담해졌어요. 집에 최유리를 더 자주 초대했고 박정숙이 자리를 비울 때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박정숙은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기를 숨겨두고 몰래 사진을 찍고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강민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정수가 나 재단 설립하려고 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지. 박정숙은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재단이요? 어떤 재단인데요? 교육재단이야.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연구 지원도 하고 내 이름을 딴 재단이 될 거야.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이것이 이강민과 최유리가 말했던 계획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재단에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 남겨둘 거야. 그리고 지훈이가 재단 이사로 참여할 거고. 아, 그래서 지훈이도 이 계획에 동참하는구나. 박정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이제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재단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빼돌린 후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정숙은 이지훈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훈아, 아버지 재단 이야기 들었니? 네, 어머니. 좋은 일이잖아요. 아버지 평생 업적을 기리는 일인데. 그래.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생각하신 일이에요. 저도 이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박정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지훈도 뭔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버지와 유리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유리는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일 뿐이에요.
이지훈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연습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박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런 거겠지. 미안해. 엄마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 전화를 끊은 후 박정숙은 오열했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아들마저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그녀는 혼자였어요. 다음 날 박정숙은 김미자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미자는 분노했어요. 이 쓰레기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정수가, 이제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가야 해. 김미자는 더 유능한 변호사와 재무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었어요. 박정숙은 그들의 도움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전에 남편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당신 명의로 옮겨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정숙은 행동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교묘하게 이강민을 설득해 재산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여보, 세금 문제로 일부 재산을 내 명의로 해두는 게 어떨까요? 재단 설립하면 세금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대요. 이강민은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박정숙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박정숙은 진명에 토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어요. 이강민은 재단 설립에 들떠 이런 변화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지훈의 노트북을 빌리게 된 박정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재단 설립 후 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민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걱정 마라. 재단이 설립되면 모든 재산은 보호받게 된다. 정수기에게는 적당한 생활비만 주면 될 것이다. 내가 재단 이사장이 되면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들어올 테니. 박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 이런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그녀를 덮쳤어요.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박정숙은 그 이메일들을 모두 복사해 저장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어요.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계획까지. 그날 밤 박정숙은 김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미자야, 이제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 행동에 나설 시간이야. 좋아, 정수가. 이제 우린 확실하게 한 방 날려야 해. 내가 그동안 당한 모든 것에 대한 복수야. 두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박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강민과 최유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박정숙이 외출했다고 생각한 날 두 사람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박정숙은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어요. 증거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재단 설립 파티 날이 다가왔어요. 박정숙은 겉으로는 남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내면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파티 당일 호텔 연회장은 각계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강민은 주인공으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최유리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이지훈은 자랑스러운 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도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김미자도 초대되어 왔고 그녀 옆에는 박정숙이 고용한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김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이강민의 재단 설립 선언과 이지훈의 이사장 취임 발표였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평생의 꿈이었던 교육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이 재단은 제 이름을 딴 이강민 교육재단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강민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 지훈이가 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준 아내 정숙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숙아, 여기 나와서 한마디 해주겠어요? 이강민의 말에 사람들은 박정숙을 향해 박수를 쳤어요. 박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눈빛은 결연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박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민 교수의 아내 박정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의 재단 설립을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교수의 아내라는 타이틀 외에는 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삶이었죠. 청중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박정숙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박정숙은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강민과 최유리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들, 그리고 집에서 촬영된 은밀한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단상으로 뛰어올랐어요. 정숙아,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박정숙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꼭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불륜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음 화면에는 이지훈과 이강민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제 아들까지 이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사회 환원이 아닌 저를 내쫓고 제 몫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정숙은 자신의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변호사는 공증된 서류들을 들고 나와 설명했습니다. 이강민 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박정숙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륜 및 재산 은닉 증거가 공개됨에 따라 박정숙 씨는 이강민 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초대된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이강민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고 최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이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박정숙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은 당당하게 단상에서 내려와 김미자와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는 아수라장이 된 파티장이 남았어요. 1년 후 강남의 한 작은 갤러리 오픈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숙 갤러리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문화 공간이었어요. 박정숙은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평생 꿈꿔왔던 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픈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는 박정숙의 오랜 친구 김미자도 있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멋진 공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 김미자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박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친구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마워, 미자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이강민은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박정숙에게 돌아갔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았어요. 이강민과 최유리는 그 사건 이후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지우는 여러 번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박정숙은 아직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 김미자가 물었어요. 박정숙은 갤러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이제 시작이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을 해볼 거야. 박정숙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어요. 50년 넘게 타인을 위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교수의 아내 박정숙이 아니라 그냥 박정숙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어요. 갤러리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고 박정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한 것이었죠.